뭐 괜찮아요? 네. 아유, 목이 아픈데도 아주 오늘 열심히 화법 시연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들었어요? 네. 잘하네요, 그쵸? 연습 몇 번이나 했어요? 10번에서 15번 정도 했죠. 10번에서 15번 사람 대상으로? 네네. 스스로 느끼기에는 처음 화법 딱 연습했을 때랑 오늘 어떻게 보면 다 있는 자리에서 한 건데 오늘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처음에 딱 화법 연습했을 때랑? 네,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어떤 면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는 진짜 아예 모르니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뱉는 거를 일단 처음부터 연습을 일단 했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진하 팀장님이나 정철 대표님이나 저희 공무원분들이 되게 잘 도와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즉시 수용하고 나서 적은 상태로 이제 제가 좀 그거를 어떻게 바꿀까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종합팀장님도 한번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 건강검진권을 고객한테 설명할 때 상복부 초음파랑 내시경 같은 거 이거 되게 좀 강조해서 하면은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피드백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많이 계속 내뱉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좀 실력이 느는 것 같다라고 저 자신도 좀 늘게 되고 저번에 영중 FA님이 그 보여주셨던 프로세스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이렇게 보니까 뺄 건 뺐지만 이렇게 토대로 이렇게 하면 연습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됐어요. 우리 본부원분들은 좀 어떻게 들어봤어요? 만약에 이 상담을 듣고 2차 상담을 내가 받는다. 2차 상담을 받겠다, 손. 아이, 눈치 보지 마세요. 자기 의견대로 해. 전부 다 받겠다예요? 재현 FA는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받겠다네, 2차 상담. 성공했네. 성공했어. 잘했네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생각보다, 매끄럽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게 애매한 게, 아직 경험이 좀 덜 쌓였다 보니까, 연습은 연습인데, 이제 실전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고객들과 실제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처음 보는 고객을 앞에 두고 하는 실제 상담을 아직 많이 겪어보진 못해. 몇 번 정도 겪어봤어요. 거의 DB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아예 없다 보니까 조금 군데군데 어색하고 군데군데 디테일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배운 시간 그리고 연습한 시간 고려했을 때 지금 정도면 굉장히 우리 일의 재능이 좋다. 이렇게 또 좋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생각보다 정말 안 끊기고 매끄럽게 잘해가지고, 이런 멘트까지 딱 쓰시네. 또, 이렇게도 선거절 처리를 하고, 이렇게도 갓클로징을 하네. 그러니까 약간 그걸 느꼈어. 우리 일의 지금 본질을 조금 이해를 했어, 이분은.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일은 본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질만 이해하면 뭐든 다 팔 수 있다고. 근데 약간 화종 FA는 그냥 어떤 스크립트를 외운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이분은. 네. 스크립트를 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해한 거를 말로 표현하려고 좀 노력한 게 보이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갓클로징이랑 선거절이랑 이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못 써요. 물론 지금도 엄청 막 자유자재로 내 맘대로 쓰는 수준은 아닌데 근데 제가 알려드린 것들을 군데군데 딱딱 쓰더라고. 갓클로징이랑 선거절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이 사람한테 더 와닿을까를 고민을 해본 사람만 그걸 딱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되게 좋았다. 여기서 계속 연습하시고 실전 경험만 되든 안 되든 계속 쌓으면은 아마 우리 일로 충분히 월급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받으면서 먹고 사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연습을 많이 하시고 더 디테일을 가다듬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지금 기본 프로세스대로 상담할 수 있으니까. 자, 세부 피드백을 드릴게요. 오늘 11회차
우리 화중 FA님 화법 시연했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렸고, 또 실제로 잘하셨습니다. 네. 특히 선거절이랑 각 클로징을 지금까지 화법 시연했던, 그러니까 3분기에 화법 시연했던 분들 중에 선거절이랑 각 클로징을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 일의 본질을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질병, 연금, 저축, 죽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요거 얘기하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왕 얘기할 거면 임팩트를 좀 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투자자산관리사잖아요. 질병, 연금, 저축, 질병 이 네 가지를 내가 다루는데 이 각각의 네 가지가 왜 사람한테 필요한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주면 더 좋아요. 이걸 굳이 설명할 거라면. 네. 그래서 모두가 이거를 다 겪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만나도 상담을 해줄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도움드릴 수 있다. 이렇게 귀결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아쉬웠던 거는 저한테 네. 자주 찾아와가지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본부장님, 우리 일은 AP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AP가 제일 AP만 되면 뭐든 다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AP가 약해 보였다. 그러니까 오늘 엄청난 AP를 보여줄 거라고 사실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화중 FA는 AP보다 보장 분석 전후가 더 좋았어요. AP에 힘을 못 줬어, 오늘. 별로 임팩트가 없었어. 나름 생각하긴 했는데. 좋았어요. 좋았는데 임팩트는 없어. 네. 그냥 좋았다 정도예요. 근데 임팩트를 줘야 팔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고 못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은 꼭 그냥 우리 일로만 따져볼게요. 다 돈을 벌고자 우리 일을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잘하는 게 있어. 못하는 것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규혁 FA 잘생겼잖아요. 잘하는 거거든. 좋아요? 재혁 FA 인상 너무 좋고 막 또 저번에 했는데 되게 잘했잖아요. 예은 FA님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글자 만드시고 막 그냥 하나씩만 그냥 얼추 딱 이렇게 얘기해보자면 뭐 그런 게 있고, 재용 FA님 말 주변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재용 FA님. 또 재현 FA님도 성격상 굉장히 또 꼼꼼한 게 있고 자료 준비나 이런 것들도 잘 만드시고, 병선이 같은 경우에도 영업적인 센스가 되게 좋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하나씩만 빨리 얘기해 보자면 이렇게 다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근데 반대로 자기가 좀 약한 부분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시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건요, 내가 잘하는 걸로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치명적으로 이거는 약점이고 못해. 그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서 좀 개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상담할 때마다 자꾸만 막 펜을 막 계속 막 돌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걸 내가 인지했다라면 이런 거는 바꿔줘야죠. 뭐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거니까. 다리 떤다거나 막 침대 막 이상한 걸 하는,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돈을 번다라는 개념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상담에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잘하기는 안 돼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노력을 하면 잘해지겠지. 근데 그걸 타고난 사람보다 잘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일을 타고난 것도 중요한데 노력도 중요하다. 근데 보통 타고났다라는 거는 모든 면에서 다 타고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천재도 수학의 천재가 있고 과학의 천재가 있고 뭐 종이접기의 천재가 있고 뭐 그림의 천재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 일을 잘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AP를 잘하면 AP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AP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1시간 상담 중에 30분 AP를 해도 돼요. 아니 1시간 다 AP만 해도 돼. 일단 신뢰관계 확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즉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거를 너무 잘하는 수준까지 연습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 불가능해. 근데 이걸 모르면은 내가 잘하는 거를 극대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못하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니까 자꾸 못하는 거를 개선시키려고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어. 그러면은 그걸 아무리 붙들어도 중간밖에 안 가요. 근데 이런 거야.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사람이 매력을 느끼지 않거든. 그냥 애매하네. 이 생각밖에 안 돼요. 잘하는 걸 극대화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거다. 치명적인 약점은 개선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시간에 어느 정도 개선만 됐으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를 더 표출하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AP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AP를 굉장히 표출할 뻔했는데 표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AP가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어요. AP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임팩트 있게 진짜 눈물이라도 뚝뚝 흘릴 만큼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AP를 하기 전에 쿠션을 안 깔았어요. 쿠션. 왜 내가 자기소개를 네가 내 자기소개 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얘기를 깜빡한 것 같아. 그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쿠션을 깔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예은혜 팽이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요? 김치볶음밥. 뭐요?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근데 오늘 이렇게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들 냉면을 먹고 싶대. 근데 김치볶음밥으로 설득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냉면 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말뜻을 지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그냥 본인의 성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격은 알겠다고. 그냥 대중의 의견을 따라가는 성격은 내가 알겠다고. 근데 일적으로 따질 때 다들 냉면을 먹고 싶어 하는데 너무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 내가 김치볶음밥 먹게끔 설득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오늘 김치볶음밥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세일즈하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맛있는지 알고 있다고. 그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뭐 되게 많잖아요. 최근에 뭐 김치볶음밥 정말 맛있는 집 생겼는데 거기 오늘 꼭 가야 된다. 막 이런 거, 뭐 거기 뭐 진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뭐 별의 별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어쨌든 그런 말을 하면 냉면 먹자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럼 뭐 예은이 말대로 김치볶음밥 먹으러 가야겠다. 그래서 몰표는 아니어도 3대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생각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 쿠션을 깔아주냐 안 깔아주냐에 따라서 사람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못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세일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쿠션 깔기. 근데 제가 3분기에 화법 시연한 사람들 중에 쿠션 제일 잘 깔았어. 근데 이제 아쉬운 거지. 요거 소개 전에 쿠션 깔아야 되는데 안 까니까. 그래서 쿠션 소개 전에 쿠션을 꼭 까시고, 그리고 AP에서 이제 이거는 실제 스토리 같아요. 아버지의 사망. 아버지가 돌아가신 얘기를 했어요. 19살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의 중요성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초반부에 보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사실. 그러면은 아직 신뢰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저는 보험 상담하러 가서 보험을 클로징할 때밖에 보험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다 가입을 하고 잘 유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내가 빨리 그러니까 보험 상담을 그냥 하러 만난 사람이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보험 얘기해도 되지. 근데 이 사람은 건강검진권 받으러 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한테 만나자마자 건강검진권 얘기도 하자마자 막 보험 얘기 계속 막 하고 나 보험 자격증이 있다. 뭐 보험. 그러면 이 사람은 귀를 닫아버린다니까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상대방인데 나는 건강검진권 받으러 나왔어. 근데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대화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보험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보험 가입해야겠다. 이 사람 보험하는 사람이구나. 야, 오늘 횡재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답이 나오지 않아요? 부담스럽잖아. 이 사람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보험쟁인가? 나한테 보험 팔려고 그러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만나자마자 자꾸 보험 얘기야? 보험이란 표현도 보장자산이란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고, 왜냐면은, 저는 정말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전 세계적인 사회적 인식에서의 보험이란 건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아진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보험, 와, 너무, 이건 무조건이지. 웃긴 거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의 98% 이상이 보험을 다 가입한 건 맞는데, 보험이 있는 사람도 보험을 좋아하진 않는다니까? 아니, 이걸 빨리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 여러분들 세일즈 잘하고 싶으면 생각부터 바꾸라고 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처음에 이제 AP 할 때 아버지의 죽음 이 스토리는 괜찮아요. 본인의 진짜 스토리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뭐 예를 들어 사망보장금이 얼마 나오지 않아서 집이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좋아. 아니면 뭐 아버지의 그 병치료를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었는데 보험 준비된 게 없어서. 왜냐면 저도 되게 비슷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스토리가. 저도 진짜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누나, 아버지, 나 이렇게 6인 대가족으로 살아왔어요. 이건 진짜 제 스토리예요. 저희 집은 굉장히 잘 살았는데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담도암이 암 중에서 고통이 제일 센 암이에요. 몸에서 암세포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할머니가 그때 병원에서 등은 다 욕창이고 자기가 그냥 죽고 싶다고 막 계속 소리치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20년생이세요. 1920년대생. 보험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보장자산이 그 나이 때 분인데. 맞잖아요. 예. 그 나이 때 분인데 어떻게 보험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었어요. 할머니를 할아버지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단순히 병원 치료만 하지 않았거든요. 담도암에 좋다는 게 상황버섯이라는 게 있는데 막 3억짜리 상황버섯, 산삼 이런 거 사다 가지고 거의 10억을 썼어요. 근데 할머니는 결국에는 이것도 못 드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육군 군생활할 때 저희 할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투병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하셨거든요. 한 6년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근데 문제는요. 저희 할아버지의 대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당연히 돈을 엄청 썼겠죠. 보장자산이 없으셨을 테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셨는데 어떤 돈을 썼을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노후자금을 전부 다 할아버지의 치료비로 쓴 거예요. 즉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남은 모든 돈을 다 쓰셨고요.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남은 노후자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노후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지금 300만 원씩 어머니 펀드를 가입해놔서 어머니 노후자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장자산이 없으니까 한 대를 건너서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어졌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힘드니까 그게 저한테까지 왔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다라면 또 큰 돈을 모아놓지 않았다라면 저희 집은 지금쯤 망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셨다라는 이유만으로요. 보장자산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를 건너서 그 충격 여파가 저한테까지 옵니다. 아마 일반인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일반인이었으면 온 가족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저는 이걸 겪었기 때문에 정말 이 일에 진심으로 일을 하고요. 작은 보장자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대를 건너서 그 가족의 인생까지도 책임질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이 일에 정말 진심으로 전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네. 여러분들 AP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만들라니까요. 여러분들. AP가 정말 감동적인 건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극복했고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진심으로 일하고 진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라는 걸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AP예요. 여러분들 저랑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막 인사하고 하다가 5분 만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막 되게 진중하게 딱 했어요. 그럼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이 사람이 적어도 대충 하진 않겠구나라는 인식이 딱 박히지 않아요? 바로?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자격증 어쩌고 경력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것도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이건 제 AP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지만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뇌리에 나는 되게 진중하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각인이 돼 있단 말이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 그때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정말 진중하게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해서 나온 말이라는 걸 이 사람이 느끼는 거야. AP에서 그런 말을 내가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뒤에서 나오는 모든 설명과 이 뒤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와 이 뒤에서 나오는 모든 클로징에 다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AP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클로징을 했을 때 이 클로징이 너무 가벼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그따위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AP에서 무게를 줬어. 그럼 내가 하는 클로징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들지도 못할 정도로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거절을 못하게끔. 그래서 항상 그냥 계속 얘기하잖아. AP가 제일 중요하다. AP가 제일 중요하다. AP가 중요하다. AP가 중요하다. AP가 전부다. AP가 전부다. 영업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영업 실력이 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 10명 만나가지고 두세 명은 늘 계약을 해. 근데 그 이상이 안 돼. 그 이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10명 중에 9명이 AP를 못해요. 진짜 이거야.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그 사망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AP가 스토리텔링이 더 많아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남들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가족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정서에서 가족만큼 뛰어난 정서는 없어요. 그래서 내 욕은 참아도 가족 욕은 못 참잖아.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하나 잘못된 게 뭐냐면, AP 자료 있죠? 한 장짜리. 네. 자격증, 자격증란에 그거 한번 줘봐요. 저도 그거. 그거 빨리 당장 뜯어 고쳐. 아우, 꼴보기 싫어. 아주 꼴보기 싫어. 여기 있네, 여기. 뭐야, 이거 아닌가? 이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제발 이런 것 좀 디테일하게 좀 만들라고. 그냥 제가 양식 줬다고 좀 대충 만들지 좀 말고, 대충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잘 만들었는데 실수한 게, 아니, 경력에다가 손해보험 자격증 획득, 생명보험 자격증 획득을 왜 넣어놓은 거야? 아니, 이러는 데 좀 웃기지? 아니, 그리고 여기 삼성생명금 뭐 이거 왜 써놨습니까? 이거 일하기 전에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삼성생명도 아니고 어떻게 쓰냐면, 삼성 자산운용 근무라고 쓰세요. 이거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바꿔놓으면 돼. 왜냐면 거기서 보험도 있거든. 그리고 손해보험 자격증 획득, 생명보험 자격증 획득 이거 빼버리고 차라리 여기다가 그런 걸 넣으세요. 뭐 어디 뭐 2019년 어디 뭐 외부 강사, 뭐 특별 강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 그런 걸. 그리고 이거 화중에 저는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절 따라해야 되는 게 저는 이거 25가지를 진짜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할 줄 모르잖아. 그 중에서 좀 알만한 거. 알만한 걸로? 네, 1로. 만약에 딴 거 찍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좀 우리 화중FA가 할 수 있는 걸로 좀 문구를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도 되거든? 한 10개를 줄여도 되니까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보세요. 네. 아니 이게 되게 민망하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치게 세.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자기 확신이 지나치게 센 게 저는 엄청 장점인 줄 알았어요. 난 정말 센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지금 내 자기 확신도 물론 세지만 남 얘기가 맞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와, 정말 이게 정말 장점이더라고. 네. 영업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없으면 클로징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센 게 장점은 맞아.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게 이어지냐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겠지? 이딴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그게 영업을 오래 한 사람들의 거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타인한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런 거거든. 영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은 수박을 못 먹어. 수박 알레르기가 있거든.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맛있는 수박을 산 거야. 그래서 줬어. 근데 이 사람 수박 못 먹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 수박 못 먹는데. 그럼 그거에 화를 내. 야, 내가 이렇게 수박 사다 줬는데 어떻게 그래? 사이코죠.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진짜 이래요. 이런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큰 인물로 성장을 못해요. 이건 아니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캐치가 되는데 이제는 하다
아까 전에 자기가 잘하는 걸로만 했다 그랬잖아.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자기 확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센 거야. 왜? 실제로 고객을 만나는데 뽑아준 걸로 아닌 걸 선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채권 투자 전략 전문가가 중에 궁금해요. 좀 바로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는데 그건 배제해버리는 거거든. 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이걸 깨우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난 자기 확신이 진짜 그 화중 FA 한 1000만 배 센 사람이거든. 이걸 고치는데 피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근데 그래야 더 넓은 세계가 보여요. 자기 확신이 있는 건 좋은데 항상 반대 입장도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 마스터할 거 아니면 바꿔라. 네. 예. 상담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기서 막혀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뭐예요?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해놨다고 했는데 채권에 대한 개념이 이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나 같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화중 FA가 만약에 나 같은 사람 만나면 개망신 당하는 거거든. 부동산 투자 전략 전문가 과정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만날 것 같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를 여러 번 자기 화를 시키라니까. 아니 겪지 않아도 되는 리스크를 왜 겪어? 안 그래요? 맞잖아. 이런 디테일이 중요하다. 왜? 평생 쓸 자료니까 라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고쳐요. 네. 삼성 자산 운용으로 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거짓말 할 거면, 그러니까 화이트 라이어 할 거면 완벽해야 돼. 한양대가 무슨 역에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담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 만날 수 있어. 한양대 경영학과 나왔대. 저도 한양대인데요? 아, 맞아요. 그런 것도 생각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디테일의 차이야. 완벽하게 해라. 화이트 라이어 할 거면 완벽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좀 바꾸고. 오케이. 자, 그리고 AP 자료 1번 25분 변경. 됐고. 화중 FA님 지금 운동하고 있죠? 네. 운동 꾸준하게 하세요. 왜냐면 피부도 좋고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이어트가 좀 되면 훨씬 더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 여러분들 이것도 막 무슨 뭐 제가 잘생겨야 돼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 이미지가 더 좋은 사람이 무조건 유리해. 무조건 유리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우리가 왜 정장 입고 일하는데 전문가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전투복이잖아. 전투복. 맞죠? 그런 노력들도 우리는 해줘야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AP. AP에서 이제 중요한 거 잡아주면 쿠션 깔고 AP 하는 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항상 스토리텔링은 여러분들 이런 일 겪어서 내가 슬펐어. 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럼 상대방은 이렇게 느껴. 뭐 어쩌라는 거야. 정말 그렇게 느껴요. 그게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걸로 널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항상 가야 돼. 네.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리고 AP, 이것도 AP인데 AP 하면서 대화를 해야 돼. 네. 근데 화중 FA가 대화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각력은 좋거든. 상담 장악력은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근데 공감대가 약해. 공감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이런 거지.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힘들었다. 우리 두여 클라이언트님은 어떤 좀 경험이 있으세요? 뭐 최근에 힘들었던 일이라든가 막 그런 것도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 이게 내가 힘든 얘기를 한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얘기할 수 있다고. 내가 먼저 얘기하고 이 사람 의견을 묻는 거야. 자, 그리고 문진표 작성을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마지막에 좀 하면 안 되나? 문진표 작성을 중간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번에 한번 선미FA님이랑 한번 했는데 선미FA님 같은 경우에는 보장 분석을 보기 전에 문진표 작성을 얘기하면서 URL을 하고 이걸 피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셔서 그거 좀 반영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문진표 있죠, 문진표. 문진표를 그냥 2장으로 만들어. 그래서 2번에 나눠서 받는 거야. 자, 보장 분석하기 전에 오케이, 한번 받자 그러면. 근데 여기에는 어떤 문진표야? 병력에 대한 문진표만 따로 추려서 따로 받아요. 이걸 많이 알수록 내가 보장 분석하면서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설계하려면 그 사람 팩트 파인딩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상담 끝나고 받는 거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냐면 보세요. 이 사람이 문진표, 물론 명목은 문진표지만 어쨌든 자기 정보를 다 적어줬어. 그리고 나는 보장 분석을 통해서 다음에 이렇게 가져올 거야 라는 것도 얘기를 해놨어요. 그 얘기를 듣고까지 이 사람이 개인의 정보를 적어준다는 건 뭐예요? 클로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차 상담에서 더 확신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다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게임이잖아. 맞죠? 맞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2번에 나눠서 받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애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문진표는 2번에 나눠서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 분석하기 전에 아무래도 병력이 중요하니까 병력에 대한 문진표부터 받고요. 상담이 끝나고 나서 건강검진과 예약을 위한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문진표를 또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 어렵지 않잖아요. 2개 다 쓸 수 있고. 응? 네. 그렇죠? 문진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받자. 네. 자, 그리고 문진표 설명할 때 뭐 내용들 다 좋았는데 좀 디테일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봐. 여기 있다. 그냥 애초에 신사 그 DMC 병원이랑 오크우드 삼성동 보미연 있잖아요. 그냥 이거 2개로 픽스를 해버려요. 아니 왜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저는 근데 여기 딴 데 사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검진표에 대해서 또 막 주저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뭐가 생겨? 좋은 감정이 아니야. 그래요? 뭐야 이거 내 검진표 장사하는 건가 뭔가 막 어쩜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검진권 설명하면서 현재는 신사 DMC 병원과 삼성동 오크우드 봄이온 여기가 가장 뭐 시설도 좋고 모두 좋고 지금 여기 2곳만 이용이 가능하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2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그 수면 비용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영원으로 최상의 퀄리티를 제공하는 병원이 딱 남아있다. 그냥 애초에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이 사람은 선택지가 2개밖에 없다니까. 선택지를 많이 주지 말아요, 고객한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일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여러분들 세일즈는요. 자동차 사실래요, 마실래요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동차를 산다는 전제로 물어보라니까? 자동차 사셔야 되는데 네. 파란 차 사실 거예요? 아니면 빨간 차 사실 거예요? 세단 사실 거예요? 아니면 스포츠카 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세단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세단 중에서도 블랙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니까요, 제발. 이게 그냥 일상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는 거절한다라는 상대방의 멘트가 없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TA 할 땐 잘해. 주중이 좋으세요? 주말이 좋으세요? 만나실래요? 안 만나실래요? 안 만나실래요라는 게 없잖아. 주중이 좋으세요? 주말이 좋으세요? 왜 그렇게 물어봐요? 이게 가장 세일즈의 기본이잖아. 2개 중에 하나 나한테 유리하게 선택하는 거. 난 다 괜찮으니까. 맞죠? 근데 그게 왜 상담에서는 못하지? 상담에서 그게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위기에 처한 거야, 사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화중 FA가 영업적인 재능이 그래도 있어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서 다행인 거야. 만약에 스무스하게 못 넘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런 질문 받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얼어버리는 거야, 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절 처리해서 다행인 거야. 응? 맞잖아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노블레스 검진 설명하고 있어야 되고 막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느끼겠어? 아니 검진권 장사하네? 당연히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네. 응. 이거는 그냥 선택을 해버려라. 클로징 할 때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거 준비했습니다. 이 플랜 진행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재현 FA가 한번 해보세요. 응? 빨리 한번 해보세요. 플랜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했는데 재영 FA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방금 말한 걸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맞아요? 제가 이 여러 플랜 중에 가장 좀 이걸 가져갔다. 이걸 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은 이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가장 좋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건 없어. 이렇게 플랜 준비했습니다. 하실래요? 마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이건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까? 이건 자살하는 거야, 완전. 자살폭탄 언어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그거. 하실래요? 마실래요가 아니라니까. 지금 두역 클라이언트님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플랜을 A, B, C 준비해 왔습니다. A는 이런 특징이 있고 B는 이런 특징이 있고 C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전문가 의견으로 봤을 때 두역 FA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C 플랜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이게 클로징이라니까. 자꾸 뭘 할까 말까야.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이것도 사실 똑같아. 클로징만 아니지. 응? 그래도 중간중간 각 클로징은 잘했는데 아직도 약해. 각 클로징을 의도적으로 10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봐봐. 이 정도만 상담을 해도 나머지가 다 2차 상담 받겠다고 손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디테일이 더 좋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린치핀 강사하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본인 이야기하고 상대방한테 경험을 물어라.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방금 상담에서 화중 FA가 두혁이의 경험이라든가 두혁이의 뭐 어떤 팩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상담 끝날 때 뭐라 그래요? 20대 중후반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을 하잖아. 경험, 취미, 특기, 뭐 사는 곳, 관심사, 해결하고 싶은 거, 고민거리 이런 거 하나도 몰랐잖아. 대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리한 거야, 나는. 이게 어떤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내가 무기를 고를 수 있어. 내가 무기를 고를 수 있어. 뭐 칼이 있어. 근데 칼이 긴 칼이 유리할 때가 있고 짧은 칼이 유리할 때가 있잖아요. 긴 칼이 유리할 때가 있고 짧은 칼이 유리할 때가 있고 창이 유리할 때가 있고 뭐 총이 유리할 때가 있어. 맞아, 활이 유리할 때가 있어. 내가 무기를 고르는데 상대방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아. 그럼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활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난 총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무조건 뭘 총이겠지만 아무튼 이런 개념이라는 거야.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 그럼 나 할 수 있는 게 많잖아.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야 화중 FA는 본인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어. 왜냐면 상담 센스가 좋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할수록 상담 센스 좋은 사람들은 상담의 막 능력이 막 신급으로 올라가. 정말 막 내가 말해놓고 막 소름 끼치는 게 있다니까요. 이게 상대방을 많이 알면 그게 나와. 내가 상대방의 취미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쉬웠어. 네. 보장 분석 전중후 다 괜찮았다. 근데 임팩트는 좀 약했어요. 이때는 좀 연기를 더 했으면 좋겠어. 막 방방 뛰라고. 진짜, 진짜, 이런 건 전 진짜 일 시작하고 처음 봅니다. 심각해요. 겁을 줘야 된다니까. 이때 겁 주는 거잖아요. 이때 겁 주는 거야. 제대로 겁 주라고, 진짜. 제대로 겁 주라고, 제대로. 자, 그리고 유사함은 갑기경제예요, 갑기경제. 여러분들 외우세요, 유사함, 갑기경제. 갑이 뭐예요? 합상서, 기는? 기타 비용어, 경은? 경계성 중에 하나, 제자리야. 제법이네. 생각보다 많이 알더라고. 뭐 CDR 척도도 알고. 그거는 두혁이 빼님이 아까 또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요? 좋아.
그리고 실비로 다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거절 처리했잖아. 그거에 대해서도 실비로 다 되지 않나요? 이거 사실 의외로 거절하기 어려운 거절 처리예요. 근데 되게 잘하더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사례가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제일 좋은 건 내 진짜 사례를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사례가 있어. 실비로 많은 게 되죠. 근데 실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실비랑 종합보장을 같이 준비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일 맨 처음 시작할 때 10년 전에 땡땡이 누나라고 저희 친누나 친구인데, 이 실제 사례예요. 저희 친누나 친구인데 그때는 그 누나의 친구가, 땡땡이 누나가 결혼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결혼하려고 한 2천만 원 정도를 통장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해서 모아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20대 후반의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대장암에. 대장암 걸렸는데 동네 의원 가요? 아니면 삼성 서울병원 가요? 삼성 서울병원 가잖아요. 그쵸? 삼성 서울병원 가서 대장암 치료를 받은 거예요. 수술을 받았어. 근데 수술하자마자 바로 그냥 퇴원하나요? 수술하자마자 바로 완치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입원해서. 근데 비용이 비싼데 이 누나는 실비 하나만 가지고 있었거든. 제가 이 누나한테요, 누나 가족력 암이잖아. 요즘엔 암은 2명 중에 1명이 걸려. 암은 진짜 2만 원, 3만 원이면 되니까 꼭 준비해야 돼. 꼭 준비해야 돼. 근데 끝까지 진짜 1년을 매달렸는데 끝까지 나 실비 수술 다 돼? 괜찮아. 나 1년에 입원비 5천만 원이나 나와.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준비를 안 했다고. 그리고 나서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하루 이틀까지는 6인실에 있게 해주더라고. 근데 3일차부터는 특실 1인실, 2인실 아니면은 그냥 나가래. 베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누나가 실비가 있으니까 1인실로 가버렸네. 2천만 원 결혼자금 모아둔 거 병원비로 다 내고 대출까지 2천만 원 또 받았잖아요. 왜? 실비 있었는데 왜? 왜? 실손보험은요, 입원비를 특실 1인실, 2인실, 그리고 5인실, 6인실 같은 하급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의 딱 50%만 지급을 해줘요. 6인실에 입원하면 5만 원이야, 하루에. 특실에 입원하거나 1인실에 입원하면 하루에 뭐 40만 원이에요. 그럼 40만 원에서 5만 원 빼 35만 원에 50%는 실비에서 나오는데 하루에 17만 원은 본인이 내야 된다고. 한 달에 입원비만 600만 원씩 나가는 거지. 그렇게 3달. 항암치료 안 받아요? 받지. 한도 초과해버리는 거야. 이런데도, 그러니까 이분은 2만 원짜리 암보험이 아까워서 2천만 원 본인 돈을 써가지고 결혼도 3년이나 늦게 했고 2천만 원 대출 아직도 갖고 있어요. 3만 원이 아까워서 4천만 원을 날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만 원짜리 실비 하나가 물론 많은 걸 해주지만 해주지 못하는 것도 있고, 많은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실비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 정도는 한 5만 원이면 되니까 충분히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라고. 그리고 또 실비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손해율이 엄청 높잖아요. 나중에는 실비가 필요해도 유지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60세에 은퇴해서 돈도 없는데 실비 막 30만 원 내래. 그거 할 수 있냐고. 그럼 가장 보험이 필요하고 가장 많이 병원에 갈 때 실비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실비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암내심과 수술비만 준비하면 실비랑 합쳤을 때 풀보장이에요. 그 정도 내 인생을 위해서 본인 지금 300만 원 버시는데 그 300만 원 버시는 거에 딱 3% 투자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네. 아니, 왜냐면 진단비는 한 번만 주고 끝인데 수술비는 계속 나오잖아요. 실비처럼. 그래서 실비로 다 되지 않나요? 그럼 오히려 저처럼 얘기하면서 실비로 다 안 된다는 경험을 심어주고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해야 돼? 클로징까지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보장 분석 진행 과정에서도 쿠션을 더 넣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계속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너무 잘한 게 본부장이 조언해주는 거를 진짜 수용성 있게 많이 받아들인 게 느껴져.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진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많이 따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2차 상담 다 듣기 때문에. 아마 어디, 린치핀 누구한테 이렇게 화법해도, 야, 너 못한다는 소리 이제 안 들을걸요? 진짜로?
아, 정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별로래 못한데 누군지 저한테 얘기해봐요. 자, 그리고 보장 분석을 길게 하는 편이란 말이야. 그러면 보장 분석 중간중간에 그리고 보장 분석 다 끝나고 나서 전체 정리를 꼭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줘야 돼. 그냥 깔끔하게. 보장 분석 순서나 이런 거 되게 좋았어. 근데 여기에 연기력이 빠지니까 생동감이 없잖아. 정리 후에 어떠냐고 물어봐야지. 그냥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야.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을 유도시킨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 갱신형의 뭐해 이건 개판이고 막 50만 원 내고 계시는데 본인이 내는 보험도 모르고 뭐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절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셨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드리면 이렇게 도움 드릴 수 있고 그러면은 한 달에 몇만 원 아낄 수 있고 보장 범위는 이만큼 늘어나고 보장금은 이만큼 늘어나는데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라고.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별로였는데요? 이렇게 얘기 못해요. 왜냐면 실제로 도움 받았거든. 오케이? 네. 자, CI 갱신형 실비만 있는 거, 수술비 부족한 거 이거 각 클로징 다 넣어야 돼요. 오케이? 자, CI 설명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라면 이거는 바꾸는 게 맞겠죠? 갱신 마찬가지 CB만 있는 거 추가하는 게 맞겠죠? 수술비 맞겠죠? 수술비 부족한 거 앞으로 수술비가 의료비 트런드가 되고 수술비가 매해 지급되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기 때문에 수술비가 부족했을 때 수술비 채우는 거 맞겠죠? 이거를 보장 분석하기 전에 갖춰야 되는 보험 설명할 때 각 클로징까지 전부 다 해놓으라고. 어차피 뜯어보면 이거 4개 중에 하나에 다 있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다 돼 있어.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넣어. 가성비 안 좋은 거. 그러면서 내가 어필할 수 있잖아요. 피스트도 그렇고 36개 보험사 전부 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아니 왜 장점을 안 써? 각 클로징을 다 여기서 해버리고 넘어가라니까?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00세 만기로 짰는데 비싸. 근데 담보는 줄이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90세 만기로 짜면 돼. 저는 실제로 90세 만기도 많이 짜줘요. 100세 만기로 짰는데 이 사람이 비싸대. 근데 담보는 다 중요해. 그럼 바로 해야 되는 게 90세 만기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이제 어필해줘야지. 그리고 가입 제한서를 주면 안 돼. 아, 네. 이 가입 제한서는 클로징 하고 나서 주는 거고 1차 상담하고 나서 가입 제한서를 줘야지. 1차 상담을 끝내고 나서 2차 상담 클로징을 하고 나서 가입 제한서를 주는 거고 1차 상담 끝에는 가입 제한서 살짝 보여만 줘라. 예시로 어필만 해라. 오늘 너무 디테일했어. 이것도 너무 디테일했어 지금.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이거 하나 이렇게 준비하라 그랬죠. 메리츠 거, DB 거, 현대 거 이런 식으로, 뭐 KB 거 이런 식으로. 아니 똑같은 걸 2개 준비해서 암 진단금만 빼가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이걸로 할 것도 아닌데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1차 상담에서 가입 제한서를 보여주는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준비한 게 훨씬 더 싸고 저렴하고 보장도 많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심지어 나는 보장 범위도 넓고 보장금도 많이 준비할 수 있는데 모든 회사를 다 다룰 수 있으니까 가장 싼 걸 찾아서 너한테 줄 수 있어. 이걸 보여주라니까. 만약에 네가 날 선택하지 않으면 너는 완전 그 개판 보험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금 아파서 청구했는데 보험은 하나도 안 나오고 법적으로 분쟁 걸리고 굉장히 골프채가 아파질 거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디테일이 부족했다. 네.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진짜. 화중 FA 잘할 것 같아. 진짜. 제가 오늘 피드백 드린 거 네.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대로. 네. 오케이? 자, 다음 화법 시연은 재용 FA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 10월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한참 남았으니까 한번 연습을 꼭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진행해봤는데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어요? 제 얘기 다 이해가 돼요? 네. 아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돼요? 확실히 돼? 병선 이해돼? 어떤 플로우인지 알겠어? 플로우는 알겠는데 음. 각 클로징이 정확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냥 정말 간단하게 보여줄게. 각 클로징은 무궁무진해.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저번에 뭐라 그랬어? 만약에를 많이 쓰라 그랬지. 그러니까 각 클로징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플랜 바꾸시죠 하고 청약서를 내밀기 전에 너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나랑 계약할래? 이걸 그냥 은근슬쩍 물어보는 게 각 클로징이라니까.
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병선이랑 밥을 먹고 싶어. 근데 병선이가 너무 바쁜 거야. 근데 내가 한 달 전부터 병선이한테 가클로징을 거는 거야. 병선아, 한 달 뒤에 밥 한 번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냥 그땐 별 생각 없어. 한 달 뒤니까. 일주일 뒤에 또 얘기하는 거야. 병선아, 3주 뒤에 한 번 먹자. 2주 뒤에 또 한 번 먹자. 그러면은 너가 나랑 밥 먹기로 한 주에는 그냥 내 날짜에 네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겠어? 약속을 내가 4번이나 확인해 줬는데 너가 바쁜 게 있어도 넌 아마 그거 깰걸?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그냥 약속을 나랑 밥 안 먹고 가버려? 그러면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거지. 그렇게 할 수 없어, 일반인들은. 맞잖아. 약속이라는 게 왜 있겠어? 약속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 그만큼 지켜야 되니까 있는 거거든. 그게 가클로징이야. 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야. 보장 분석했어. 한 달에 50만 원씩 보험료를 내시는데 만약에 CI에 갱신형 많이 포함되어 있고 가지고 가봤자 의미 없는 보험이면 한 20만 원 정도 낮춰서 30만 원 정도의 플랜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세요. 보험료도 20만 원 줄어들어서 20만 원씩 20년이면 4,800만 원을 아낄 수 있고 모든 진단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비 풀보장 세팅입니다. 만약에 이런 좋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바꿔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꾸는 게 맞겠죠. 이게 다 클로징이야. 내가 지금 클로징 안 했잖아. 나 아직 보험에 대한 얘기도 안 했잖아. 근데 너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래? 바꾼다며. 이런 걸 10번을 물어보는 거야. 확인해보니까 역시나 이런 상황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냥 넘어가.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 보험료 생각해보니까 더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어린이 보험이 가능하네. 그럼 원래 20만 원 플랜으로 맞추려고 그랬는데 2만 원을 더 줄여서 18만 원으로 바뀐다라면은 2만 원씩 1년이면 24만 원, 480만 원 더 아낄 수 있으니까 4,800만 원 더하기 480, 5천만 원 초반을 아낄 수 있다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당연히 바꿔야겠죠. 바꿀까요? 안 바꿔요? 네, 바꿔야죠. 바꾸셔야죠. 플러스 내미는 거. 바꾸셔야죠. 네, 바꾸겠습니다. 이게 가클로징이라고, 변호사. 이해돼? 재현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재현 FA는 왜 그거 안 보내요? 화법 연습한 거. 그거 밀린 거 싹 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끝까지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다 안 되면 진짜 가만 안 있어요, 저. 재현 FA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부분은 해주시면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또 많은 내용 알려드렸으니까 정리해서 우리 저기 후기방에 간단하게 다 올려주세요. 오늘 배운 것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또 말만 내하고 안 올리지 말고.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자 다 집어넣고. 고맙습니다.